윤석열 총장은 거품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추상적인 얘기들,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 반문 메시지 이게 다였어요. 좌충우돌 행보 비슷하게 보입니다. 조만간 집에 가기 십상이다. 저 같으면 국민의힘 입당하겠어요.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지사답지 않게 방어적이었습니다. 또 현실에서 이 정책을 당장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방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흔들림의 시작이고 정수 욕설, 김부선 씨와의 그런 스캔들 검토하고 걱정을 좀 해봐야 될 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현재 정의당의 대선 준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 의원과 함께 흔들리는 양강, 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 두 여야 양강 체제가 7월 들어서면서 거센 이 도전을 받으면서 좀 흔들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 양강 체제의 흐름은 유지가 될 것인지 변화가 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7월 들어서 어쨌든 이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양강 체제가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 흐름을 여야 공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일단 저 박 의원님 보시기에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이 지지율이 좀 흔들리는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좀 보시는지 먼저 진단을 한번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각 그 양 진영의 네. 대선 주자 1위로 부상했던 배경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또 이재명 지사도 네. 전형적인 그 두 정당의 네. 주류 엘리트 출신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뭐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지사 했지만 비주류죠. 예, 제도권의 주류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웃사이더로서의 입지, 그리고 아웃사이더로서의 어떤 그 경험이나 감수성이 반영된 메시지, 이런 것들에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면서 1위로 등극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유지가 되려면 어떤 일관된 철학, 또 가치관, 메시지, 네. 정책 이런 것들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은 거품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어떤 세계관의 소유자인지, 어떤 가치관의 소유자인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져 있었고, 그리고 막상 이제 등판을 했는데 등판하면서 한 얘기는 사실은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들, 뭐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 누구나 반문 메시지. 어떠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들, 거기다 이제 자기의 분노가 섞인 반문 메시지, 이게 다였어요. 네. 그 뒤에도 쭉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좌충우돌 행보 비슷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층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보수적인 메시지와 행보를 쭉 가다가 아하. 이게 또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어제도 광주인가 같던데 네. 쭉 이런 식의 최장직 교수도 만나고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유랑 정치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유랑 정치. 예, 어떤 잘 기획되고 잘 조직된 그런 어떤 동선이나 메시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즉흥적이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주관적인 이런 거. 이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왜 국민의힘을 입당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외연들을 일정하게 좀 다져가지고 중도 확장성을 좀 다져가지고 끌어모아서 가겠다. 단일화를 하겠다. 간다기보다도 네. 이 구상인 것 같은데 그러게 가능하려면 지지율이 버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지율이 못 버티면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윤석열 총장이 아쉬울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아니 당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도 입당했고 또 당내 기존 대선 주자들도 있고 근데 아직은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 지지율상에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아쉬운 제스처를 취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뭐 장모 악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노출되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거나 떨어진다면 저는 더 이상 아쉬울 게 없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오히려 윤석열을 흔들어서 이 자신의 대선 주자를 부각시키겠다. 이게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안철수 그리고 당내 주자들 처음에는 상대가 안 되는 지지율 차이를 보였어요. 그랬었죠. 근데 점점 더 안철수 그 대표의 경쟁력이 지지율로 떨어지면서 빠지면서 이 본격적으로 안철수를 공격하고 또 단일화 협상도 진빼기 비슷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역전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이라는 데가 그런 어떤 전문성과 노하우가 굉장히 축적돼 있는 거고 정무적으로 위기와 기회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에 따른 이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게 정당인데 윤석열 전 총장 옆에 정치인은 뭐 물밑으로 많이 만나는 것 같은데 밀착막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김영환 전 의원 정도인데 뭐 그분이 사실은 뭐 그런 역량이 있는 분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저는 저 같으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한 감독 같은 역할을 할 저 같으면 국민의힘 입당하겠어요. 아하. 지금 뭐 원어부댐 취급 받아서 뭐 어쩐다 얘기하지만 지금의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안에서 싸워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듯이 지금이라도 들어가라 빨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장외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곧 한계가 온다. 곧 한계가 온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이재명 보니까 뭐 벌써 지지율이 10%대 지지율 조사까지 나왔어요 이제. 네. 이재명 지사는 조금 다른 맥락인데요. 네.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게 국민들이 열광하고 지지를 보냈던 이유는 네. 그 이재명의 그 단호한 아하. 그런 사이다.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뭐 싸움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도 하나 있고. 네. 근데 이제 싸움만 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에 맞는 이제 실력을 보여야 되는데 경기지사로서 좀 차별화된 그런 어떤 행정 능력 같은 거를 집행 능력 같은 거를 추진력 같은 걸 입증을 했죠. 네. 거기 더하기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비전이었는데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비전을 사실상 내려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집중적인 검증의 네, 대상이 네, 되다 보니까 또 현실에서 재원 문제를 포함해서 이 정책을 당장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방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이제 첫 번째 흔들림의 시작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오랫동안 이재명 지사를 따라다녔던 이제 그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자질과 관련된 이 가랑비에 옷 젖은 거죠. 검증 공세, 네. 특히 이제 형수 욕설, 네, 뭐 또 네, 김부선 씨와의 김부선 그런 씨 문제. 스캔들 이게 이제 뭐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아는 건데 그게 경쟁 과정에서 계속 환기되면서 또 본인이 약간은 초조한 모습도 보였어요. 네. 뭐 바지 한번 내릴까요? 그런 게 불안정한 후보라는 네. 이런 이미지를 노출하고 또 이재명 지사답지 않게 방어적이었습니다. 1차 컷오프 경선 과정에서.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안 살아요. 예. 오히려 TV 토론만 보면 이낙연 대표가 훨씬 잘했어요. 맞습니다. 그 진- 공통적인 평가. 진중하면서도 네.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근데 저게 이제 1위로서의 그 입지까지 흔들릴 거냐? 저는 그거는 뭐 당장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좀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그걸 결정적으로 흔들려면 이낙연 지사가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분의 또 약점이 한 방이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검속 같습니다. 진지 모드. 예, 윤석열, 이재명 두 양강 체제가 흔들리는 원인에 대해서 박원석 의원이 이제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야권에서의 윤석열 전 총장의 향후 행보, 또 이재명 지사의 향후 행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 과연 지금 조금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양강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치고 올라오면서 3강 체제가 됐다. 뭐 이런 보도까지 어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박 의원님이 이제 잘 진단을 해주셨는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가면은 버티기 어렵다. 국민의힘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게 이제 아니면 보시는 거죠?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용을 갖춰야 된다. 진용을 참모진을 제대로 지금 캠프를 제대로 짜라. 예, 지금 캠프가 있긴 한데 뭐 공보 라인 정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후원회장 결합했다 그러고. 근데 그 정도의 그 파워로는 제가 보기엔 대권 정치를 못 뚫고 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의 전문가나 전략가가 붙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 윤석열 총장도 내가 다 알아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저기 감독적으로 가서 하는 메시지를 보면 네. 그러니까 이분은 막 이제 입력되고 있는 정보들에 기초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앞뒤도 잘 안 맞고 그리고 좀 고루한 이런 메시지를 답습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노동시장 관련된 발언도 보면 네. 해고의 자유를 더 뭐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52시간제 이거 실패한 정책이다. 뭐 120시간씩 일하도록 해줘야 된다. 소득주도 성장 뭐 이건 이제 뭐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해고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은 그 미국 다음으로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예요. 네. 이미 정리해고 제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정리해고 제도라는 게 합법화되어 있는데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52시간제 요즘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맞아 죽을 얘기하는 거죠. 뭐 120시간 그건 아주 특수한 그 뭐 게임 개발 업계나 이런 데에 그런 특수한 주장이나 특수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그런 굉장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본인이 이제 뭐 그 자유민주주의를 자신의 이제 철학이자 신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의 자유는 그 국민의힘과 같은 세력이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그런 어떤 자유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똑같고 네. 뭐 여물기는 좀 덜 여문 게 아닌가 싶어서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기나긴 대선 과정에서 뭔가 대선 주자로서의 자기의 비전과 메시지를 제대로 내려면 지금이라도 입당을 하든가 팀을 보완해야 된다. 그렇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가 다 알아식으로 나가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망한다. 조만간 집에 가기 십상이다. 집에 가기 십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이른바 지난번에 예비 경선 과정에서 국밥 전략을 펴다가 이게 재미를 못 보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지지율도 뭐 정체 내지는 하락을 하니까 다시 이제 사이다로 돌아가서 이제 막 공세를 또 펼치는데 거기에서 오는 또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그 여권 일강 체제의 미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양강 구도로 좀 좁혀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선 투표 갔을 때 합종연행. 결선 투표. 이 결선 투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큰 변수인데 지금 보면 정세균 전 총리 정도를 제외하고 네. 뭐 이낙연 대표한테 나머지 주자들이 이렇게 힘을 몰아줄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연대를 하더라도 네. 굳이 그럴 이유를 잘 못 찾고 있는,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그게 고민일 거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 대선 지금 현재 경쟁하고 있는 주자들 중 누구라도 손을 잡아야죠. 그래서 저쪽으로 이게 똘똘말이 안 되도록 상황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럼 추미애 전 장관과 손잡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뭐 있죠. 저는 더 나아가서 뭐 김두관, 박용진 다 까지도 시도를 해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른 주자들도 그 합종연행이 어떻게 일어나냐도 상당히 또 변수가 다른 되겠네요. 주자들도 자기 정치적 미래를 생각을 할 텐데 굳이 뭐 리스크가 큰 쪽에 그렇게 걸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5주의 시간을 얻었잖아요. 예. 그리고 대선이 이제 경선이 좀 끊겼다가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잘 됐어요 오히려. 예전에는 경선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상대가 기세가 좋을 땐 작전 그렇죠. 타임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전열도 정비하고 메시지도 가다듬고 오히려 지금 이낙연 대표의 기세에 이게 좀 약간 그 찬물을 끼얹는 그런 형국이 돼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오히려 다행인 점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고 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형수 그 욕설 문제는 이미 한 거고 뭐 파일도 다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죠. 보수에서 이걸 집요하게 이제 틀어댈 텐데 그에 대해서 뭐 본인이 사과도 했지만 더 사실은 겸허하고 심탄회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 중요할 것 같고 김부선 씨 논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김부선 씨가 거의 뭐 매일매일 계속 메시지를 내고 언론들이 그걸 받아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물러설 수 없는 수를 이미 던져놨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 허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김부선 씨가 아무것도 입증한 게 없습니다. 주장만 있어요. 주장만 있을 뿐이고 입증한 건 없는데 국민들이 또 나름의 또 심증을 또 가지고 있죠. 심증은 있죠. 심증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자격이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그 문제 가지고 다만 이게 이제 누적되면 아까 이제 잔매에 장사 없다고 누적되면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질까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걱정을 좀 해봐야 될 거다. 예,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흔들리는 양강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그 원인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전망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